LG가 픽한 엔젤로보틱스 코스닥 상장 초일기. LG전자의 투자를 받은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가 코스닥 기업 공개 상장 절차에 돌입합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최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총 160만 주를 공모합니다.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입니다. 보행 재활, 산업안전, 일상보조, 로봇 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의 주요 주주를 살펴보면 익숙한 회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입니다. 지분 7.22%를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 LG전자로부터 투자받은 바 있습니다. LG전자의 지분은 공모 후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릴 예정입니다. 최대 주주는 공경철 대표로 지분 26.08%를 갖고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의 주력 제품은 메디 분야의 엔젤렉스 M20입니다. 이 제품은 보행재활 로봇입니다. 다른 제품 대비 쉽고 빠른 탈착이 가능합니다. 또 대형과 소형으로 나뉘어 성인과 소아 환자 모두 편리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환자의 동작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정밀한 치료 처방과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합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삼성 창원병원 등의 상급 종합병원을 비롯해 70여 곳에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전체 매출액에서 50.1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허리 부상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 슈트 엔젤엑스의 매출 비중이 34.55%로 뒤를 따릅니다. 이 제품은 무동력형 웨어러블 보조 슈트입니다. 가벼운 무게, 간편한 사용성과 착용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CJ 대한통운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LG전자의 요청으로 관련 제품을 만들었으며 올해 사업장 및 협력사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일상보조 제품이나 로봇 부품 부분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엔젤로보틱스는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혁신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엔젤로보틱스도 현재는 적자라는 것이죠. 회사가 상장한 후 실제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6.32% 증가입니다. 2020년 매출액이 1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빠르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자인 만큼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미래 예상 실적치를 통해 희망 공모가를 선정했습니다. 회사와 주가사가 전망한 흑자 전환 시점은 2025년입니다. 하지만 2026년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설정했습니다. 주관사는 엔젤로보틱스가 2026년 매출액 361억 7,900만원, 영업이익 106억 4,300만원, 당기순이익 114억 5천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며 2025년은 이익을 창출하는 초기 단계로 판관비 등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이익 구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엔젤로보틱스의 공모가를 정할 때 주가 수익 비율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라온테크, 삼익 THK 등 2개 회사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엔젤로보틱스와 비교하기가 애매한 기업들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 상장사로서 엔젤로보틱스의 직접적인 비교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온테크와 삼익 THK의 평균 퍼는 37.37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엔젤로보틱스의 주당 평가가액은 18,030원입니다. 여기에 할인율 16.8138%를 적용해 희망 공모가 11,005,000원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모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31.7446%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또 2021년부터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은 26.29%였습니다. NH투자증권 증권신고서를 통해 재무성장성 및 수익성, 추정실적의 할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176억 2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33억 원은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 신제품 출시를 위한 양산금형 투자 등에 활용합니다. 나머지 140억 원 중 72억 원은 웨어러블 로봇 표준 플랫폼 개발과 BC 웨어러블 로봇 제품 개발 등 R&D에 사용합니다.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68억 원을 소모할 예정입니다. 하나증권은 1일 포스코퓨처엠의 목표 주가를 65만 원에서 46만 4천 원으로 낮췄다. 김현수 연구원은 현재 가치 할인율 상승 및 전방시장 성장률 둔화 감안할 때 실적 및 밸류에이션 팩터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글로벌 전기차 관련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주가 상승 탄력 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은 보수적 접근을 권고키도 했다. 2025년까지 대규모 투자 예상되는 상황 고려한 판단이다. 포스코퓨처엠의 1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 1.2조 원, 영업이익 14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했다. 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긴급 사용 승인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최대 주주 CM팜이 제프티 사업권 대가로 받은 계약금 30억 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계약에 따르면 CM팜은 긴급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바이오가 지난해 4월 제프티의 임상 이상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현대바이오 측은 질병관리청의 특별법상 임상이 3상이 결합된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통합 임상시험을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진행했는데 임상을 마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자 식약처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약처는 제프티 임상이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대바이오 측의 공지 내용을 보면 임상 내용 중 유효성 평가 부문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바이오는 임상 이상 1차 유효성 지표로 제프티 투약 후 코로나19 환자의 12가지 증상이 개선되는데 소요된 기간을 평가했다. 먼저 제프티 300mg을 투여하는 시험군 1, 450mg를 투여하는 시험군 2, 의약을 투여하는 시험군 3으로 나눈 후 임상을 진행했다. 여기서 의약을 투약한 시험군 1은 평균 9일, 시험군 2는 12.25일, 시험군 3은 13일 후 증상이 개선됐다. 의약을 투약한 시험군보다 제프티를 투약한 시험군이 더 빨리 증상이 개선되긴 했지만 약을 더 많이 투약한 시험군의 증상이 더 늦게 개선된 것이다. 용량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바이오 측은 제프티에 포함된 산화마그네슘 부작용 때문에 제프티 고용량 시험군에서 12가지 증상 개선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화마그네슘 부작용과 무관한 발열, 두통, 인후통 등 3가지 증상은 고용량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상기 현대바이오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제프티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대바이오는 중대 기로에 서 있지만 최대 주주인 CM팜은 제프티 시판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금 30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바이오는 2021년 5월 28일 최대 주주인 CM팜과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사업권을 사들였다. 전체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계약금으로만 30억 원을 CM팜에게 지급했다. 계약금은 제프티의 임상 일상이 실패할 경우 반납하는 구조다. 현대바이오는 2022년 2월 제프티 임상 일상을 마치고 안정성과 생체 이용률을 입증했다며 사실상 임상 성공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임상 이상까지 끝마쳤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CM팜은 현대바이오에 30억 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대바이오 입장에서는 시판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가 사라져 제프티의 상업 가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여차하면 계약금 30억 원만큼의 매출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해 현대바이오 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1일 하나금융지주의 4분기 지배순이익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추정치를 20%, 컨센서스를 13% 하회했다고 밝혔다. IB평가 손실 2,670억 원 등 비이자이익이 부진한 결과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백두산연구원은 은행의 분기 NIM은 1.52%로 전분기 대비 5bp 하락했다며 그룹 분기 대손율은 0.30%로 전분기 대비 13bp, 전년 동기 대비 32bp 하락했다. 보수적 충당금 적립 기조는 이어갔으나 경상 충당금 적립 규모가 안정적인 가운데 일부 환입도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배당 성향은 28.4%로 전년 대비 0.9% 피 개선됐다.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3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발표도 있었다. 이에 주주 환원율은 전년 대비 5% 피대로 개선됐다는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이다.